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네, 아유 얼마 만입니까? 뭐가요? 아니 우리 권 금요일. 기자님 아, 돌아오신 게. 그럼 그냥 바로 한번 만나 뵐까요? 네, 아유, 2주 만입니다. 2주 만에. 반갑습니다. 우리 자, 권순우 우리 기자님. 권순우 취재팀장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네.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아이고야. 첫 번째 뉴스는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와 얼마 만이에요 진짜. 진짜 근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 1호기 대통령 1호기를 한번 타본 경험도 하셨고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촬영을 못하죠. 촬영은 못 하는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막 들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밥 잘 나옵니까? 밥 잘 나옵니다. 아 그래.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뭘 해달라 그래도 되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네. 거 내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근데 먼저 갖다 줍니다. 근데 라면은 안 줘요. 네. 라면은 이거 흔들리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라면은 안 주는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기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덜 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탈 꽉 때 차서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요. 돈 많이 내야 돼요. 아 그래. 예, 예. 돈도 비싸요? 비싸죠. 아 그래. 네, 저는 그 1호기는 공군 거라 네. 좀 할인해 주나 그랬더니 더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이 더 많이 적게 적게 타니까. 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뭐 대통령들 타시고. 그러니까 대통령 타는 공간은 못 들어가고요. 아예 못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자리 비즈니스 클래스는 비서관급 이상 네. 참모들이 타고 기자들은 그 뒤에 이코노미. 그래. 나중에 한번 쭉 풀어주세요.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오늘 라이브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저기 순방 성과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네. 청와대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번에 성과들이 좀 확실히 있었습니까? 예, 그 내용 이제 또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순방 성과는 외교 성과는 그 결과 나온 걸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좀 풀어서 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일단 살펴보죠. 예, 저 가기 전에 그 7,500이었거든요. 네. 그래. 이주호 기자한테 경고를 좀 하고 갔습니다. 나 돌아오기 전에 다 만들어놔라. 네, 9천 만들어라. 예, 원복 시켜놔라. 해놨죠. 근데 그걸 해놨습니다. 네. 와 보니까 이제 9,000이 넘었더라고요. 어제 돌아가서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했죠?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수가 일단은 좀 어제 밤에 저도 미국장 잠깐 보다 보니까 좀 케빈 호시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면서 네. 처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좀 약간 타신 것 같다 근데 진짜. 예. 어디 이탈리아도 다녀온 거죠? 네, 벨기에, 이탈리아, 기자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고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입니다, 바로. 네네. 근데 케빈 허시가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해서 이거는 FOMC 분석을 따로 한번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갖고 좀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증시는 또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상승 마감을 했었던 가장 큰 동력은 결국은 또 반도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가 6.5% 올랐고 삼성전자가 4.6% 올랐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 테슬라 제치고 시가총액 탑 10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작년 대비해서 115%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15% 이상 수익 안 난 사람들은 지수도 못 따라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한국경제신문이 삼전닉스를 제외하고 코스피 12개월 PER을 분석을 해보니까 홍콩 항생지수나 뭐 영국의 뿌찌지수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왜 지수를 자꾸 반도체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워낙 비중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좀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MSCI 관련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수 편입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접근성 단계를 뭐 추가로 상향했다.
라고 이제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접근성 단계를 추가 상향한 거는 긍정적인 거고 네. 그래서 지수 편입이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뒤에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수 편입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 이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 등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이 실질적으로 이거 하시던 분들한테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에 올라갔다가 등재가 안 된 경우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게 데미지가 굉장히 크답니다. 아. 한번 등재가 됐다가 편입이 안 되면 네. 그 담당자들이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해놨을 건데 네. 그 등재가 안 되면은 확실하게 등재되기 전에는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좀 어렵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제약 조건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외환 시장에서 원화 조달 가능성, 그 역외 외환 시장 이용이 좀 어렵다. 이 부분은 그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FX에서 이걸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외환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되게 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FX 시장에서 역외 환율 시장까지 열어줄 경우에 우리나라 환율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지적 사항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마찰 관련한 부분이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서 법인 식별기호 전환 실무 충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이거를 이제 개별 계좌로 들어오게끔 했던 거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냐면 외국인 계좌를 외국인들이 개별 계좌를 다 열어서 들어오려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다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뭐 산다는 애 있고 판다는 애 있고 산다는 애 있고 판다는 데 있으면 이거 싹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네.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양이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옴니버스 계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어쩌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좀 경계를 합니다. 누가 뭘 사고 누가 뭘 팔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약간 아니 그걸 뭐 다 알아서 뭐 하려 그러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뭐 100명이 뭐 한 2억 원씩 사고 예. 또 한 2억 5천 원씩 파는 애들이 있으면 예, 예. 마이너스 그냥 5천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편한데 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거를 다 개별 계좌로 했었고 이거를 묶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입이 좀 안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예민한 얘기지만 왜 MSCI가 이걸 지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공매도는 사냐 파냐의 문제에서 빚내서 사는 거가 있고 차입 매수가 있고 그 빚내서 파는 게 있는데 그게 차입 매도 이게 네네. 공매도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누가 공매도를 했는지를 일일이 네.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거래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뭐 번거롭다. 아니, 돈 많이 들 건 뭐 있어? 아 그거를 묶어서 계산하면 주문을 한 번에 내면 되는 거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수수료 있을 거고 외국인 개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줄죠. 그러니까 누가 내도 내는 거니까 증권사가 내든 개인이 내든. 그런가?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 파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해버리면 수수료 같은 게 싸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T+1, T+2 제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 거래 시스템의 네. 문제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를 묶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T+2가 제도가 되면은 그것도 묶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거래를 다 결제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결제의 효율성을 좀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네. 우리가 수수료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그 10개 항목 중에 문제 없음이 이제 10개를 받았고 18개 중에 10개를 받았고 5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고 5개는 개선 가능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문제 없음 이하
개선 필요 혹은 개선 가능 등급이 2개 미만이 돼야 선진지수 편입이 된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사실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건데 예, 예. 그 기대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뭐 지금도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신흥국 지수냐 선진지수냐에서 신흥국 지수보다는 선진지수가 좀 규모가 더 크니까 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건데 뭐 사실 요 며칠 외국인이 좀 사긴 했지만 우리 증시 많이 올랐다고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서 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진지수 편입이 좀 그동안 이제 과제 중에 네.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번에 결과 나온 걸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일말의 기대라도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용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예.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는 우리나라 법칙이랑 하여튼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예.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다 그러고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 예. 이거 옴니버스 계좌를 한다는 걸로 해준다고 했는데 네. 이게 아직 실질적인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도가 실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실무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 절차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됐어. 아야, 뭐 이런 하지마, 하지마. 거고 예를 들어서 외국 공시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내년에 한다라고 3단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도입되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좀 보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네. 한다 그랬으면 좀 후딱후딱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네. 하는 거를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관련 기관들이 열심히 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하기로 한 건데 네. 좀 했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MSCI 편입 요거는 조금 지금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용어 만들기에서 M3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M3 는 뭐예요? M3 뭡니까? M7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M7이 지금 좀 빌빌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7의 대표적인 ETF가 라운드 힐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갖고 MAGS라는 티커를 쓰고 있는 ETF가 있는데 여기가 올해 들어서 6,500억 원이 순유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장 주식형 ETF 중에 순유출 상위 2%랍니다. 그러니까 M7은 이제 좀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걸로 이제 망고스가 좀 유행을 한다네요. 망고스는 뭐예요? 망고스는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 망고스. 예,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 초대형 IPO 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직 상장 안 됐는데 엔트로픽, 오픈 AI, 스페이스X. 네.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갔다라 그래가지고 요게 좀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망고스보다 더 핫한 거는 M3. M3. 메모리 3개. 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그냥-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세 개.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이제 한 최근 한 달간 10% 정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9%, 메타도 7% 내렸는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각각 45%, 44% 올랐다. 삼성전자도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이게 두 종목이 한국에 있으니까 야, 또 메모리 포기한 회사들도 진짜 아깝겠다. 그때 한참 뭐 치킨 게임하고 하면서. 그 너무 오래돼서 그거를 아쉬워하진 않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진짜 한국에 미국에만 있었으면 더 담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게 예전에 우리는 이제 메모리만 좋아하니까 메모리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메모리 사랑 거의 작년부터 메모리 사랑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얘네는 AI가 돼야 돈을 버는 애들이고 네. 얘네가 돈을 벌려면 AI가 되게 하는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네. 인프라를 깔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메모리다. 네. 이 얘기를 메모리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메모리를 사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AI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AI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나중이고 얘네들은 메모리 값은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메모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어서 뭐 구글이 만들든 메타가 만들든 아마존이 만들든 메모리는 어차피 세 군데서 사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을 이제서야 미국 시장에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메모리가 자국 산업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AI 버블 뭐 얘기 나오면은 구글이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아마존이 1,9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메타가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근데 이거를 유상증자를 해서 뭐 회사 재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쓰면은 이거 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얘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쓰냐? 메모리 사는 데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와서 미국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구글 2천억 달러 쓰면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어디다 쓴대? 메모리 산대. 그럼 메모리를 샀어야 되네? 이 얘기들이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면서 M3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HBM4 이 12단 샘플을 주요 공급사에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BM4E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앞섰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먼저 샘플을 제공을 했었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따라잡았다. 그래서 뭐 장군 멍군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건데 그 포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 그 제품은 아니고요. 네. HBM4가 지금 6세대로 좀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다음 모델들도 이제 양사 모두 완성이 됐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건 한번 지켜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수익성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게 레가시 디램이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HBM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성능 메모리인 HBM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네. 관측들이 약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CT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4분기 HBM 평균 판매 가격이 3분기 대비해서 30%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이제 HBM 쪽의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뉴스 공유방에 이주호 기자가 올렸던데 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근데 지금 거의 붙었어요. 뭐 90%좀 넘었죠 이제.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거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도 되는 거야? 네. 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드가 있어요. 네. 그 포텐셜이 있는데 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든지 네. 아니면 팹리스 그렇죠. 이거를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제대로 성과로서 보여주면은 네. 삼성전자가 확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다 하이닉스가 또 넘어가 버리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네. 고민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계속 퉁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그 초반에 우리가 메모리에 관심을 가졌던 작년 한 중반은 HBM 가격의 상승으로 계속 주목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올 초부터는 계속 디램 가격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내가 디램 디램. 싸서 HBM 만드는 건 맞긴 한데 그러다가 지금 다시 HBM 가격으로 약간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가격으로 초점이 옮겨간다. 그러니까 원래 디램 전체가 네네. 관심 받고 있는 건데 HBM이랑 뭐 같은 라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만들어지면은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만든 거를 갖다가 패키지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아, 범용적으로 아.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군요. 네.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HBM 가격보다 레가시 디램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네네. 그랬던 건데 네. 그렇다고 HBM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 4분기에는 HBM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네.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더더더 좋으냐 게임, 더더 좋으냐 더더더 좋으냐 뭐 이런 정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호님이 오늘 우리 권 팀장님 복귀한 거 축하하면서 슈퍼챗을
3만 원 쏴주셨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저희 번째. 슈퍼챗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오랜만이죠. 근데 오늘 네. 꽤 많네요. 네? 오늘 슈퍼챗이 많아요. 아, 많아? 네. 복귀를 축하해 주셔서 아, 다 준호님께서 해. 아, 이분이 3만 원 했다고. 네. 준호님이 10,000원짜리 세 번 네. 하셨구나. 아, 네네네. 자, 준호야 그리고 고마워. 마치 아는 사람이냐. 네.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6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7차 최고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이후에 석유 가격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이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다양한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저 보상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걸 네. 원가로 해줄 거냐, 아니면은 저 국제 유가의 그 싱가포르 가격으로 해줄 거냐, 마진 붙인 걸로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슬슬 최고가격제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기름 석유 가격제에 대한 부담이 이제 석유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물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간 누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에 저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올해 세수가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세수에 그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반도체도 보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지수에서도 반도체만 달리고 나머지가 좀 소외가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환율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수입하는 데는 되게 힘들어요. 네. 그 기름값이 높은 상황이 이 약한 고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법인세가 늘어나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밑에를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 가격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꼭 단순히 석유 가격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를 좀 받쳐주는 효과와 물가를 눌러주는 효과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세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좀 약한 고리부터 받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가만히 좀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란 상황은 저 순방 그 따라다니는 중에 완전 난리였습니다. 거기는 더 예민해요. 네. 아, 그렇겠네. 예, 거기는 진짜 예민해가지고 거기 뭐 유럽 국가들 막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뭘 참여하냐 마냐 뭐 미국에 이거를 뭐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그것도 되게 예민했고 중간에 그 북한에 대한 규탄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분위기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교황님 만나면은 좀 북한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게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뭐 평화의 가면을 내팽개쳤다 막 이런 거 북한에서 막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 이란 대통령이 그 전날 서명한 양해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고 평화는 상호공주 존중의 그늘 아래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란은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 네. 라는 거를 이제 SNS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 의문인데 이 전쟁 왜 한 거지? 저는 오히려 이란 좋아졌는데 이 그쵸. 느낌이 좀 들 정도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60일 지나기 전까지는 통행료를 안 받겠다라고 했지만 60일 지나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뭔가의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지나고 나면 돈을 내겠다는 건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란이 배상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을 때 전쟁 배상금 네. 그럼 배상금은 보통 진나라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거 못 내겠다고 막 그러고 있다가 3천억 달러를 주겠다. 네. 근데 자기 돈으로 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갑자기 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보고 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약간 좀 몰리고 있습니다. 조저 워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 공화당입니다. 네. 이번 MOU로 이란의 재건을 위해 조성될 3천억 달러가 미국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기로 했던 대가를 소액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주는 거잖아. 네. 그리고 네가 이거 미국의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란을 주긴 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합의가 맞아? 라고 군사위원회 상원에 공화당 의원이 성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폭풍들도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란 쪽에서는 특별히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난가?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거기가 7시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왔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 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겠네요. 스위스의 서명식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좀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이전보다 더 부담이 될 것 같다. 유가에 거의 뭐 기본으로 얼마 정도가 더 붙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 내용들은 지금 제가 뉴스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해상 운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지금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하여튼 60일 동안 무료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60일 안에 빨리 좀 왔다 갔다 해라, 기름 좀 빨리 채우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협상 또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이란 상황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랜만에 근 한 2주 만에 그죠? 네, 거의 한 열흘 갔다 왔습니다. 예, 네. 다녀오시고 지금 아직 시차 적응도 안 시차 적응 안 되셨을 됐을 텐데. 것 같은데. 됐습니다. 예. 네, 거기 시간으로는 지금 몇 시죠? 1시 50분. 예. 새벽? 네. 네. 그래요. 아, 졸리시겠다. 얼른 가서 예. 또 일 보시고 그러면 월요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잠깐 여름에는 또 우리가 샌들 신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샌들 아키 클래식. 요즘 오. 제일 편한 신발 네네. 아키 클래식입니다. 아. 네. 요 폭신폭신한 느낌. 네, 이중 쿠션으로 예. 폭신함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어. 네, 아키 클래식. 이거 예쁘다. 신발도 예쁘고 예. 색깔은 네, 요렇게. 이게 원래 이 스타일이 원래는 아재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가? 여기다 양말 신고 신어봐요. 근데 아. 요즘에 이 스타일을 되게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저 뭐 패션 잘 모르긴 하는데 양말 신고 여기다 이제 발가락 양말까지 신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건데. 이제 어쨌든. 버스 운전해. 근데 이거 되게 예쁘네요. 네.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오. 이렇게 화면 나가고 있는데 진짜 편합니다. 이거 성수동 핫템이래요, 이게. 그래요? 이거 신고 성수동 갈 수 있습니다. 네, 236g 초경량이고요. 오. 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물놀이에도 미끄럼 걱정이 없을 정도로 네. 맨 밑바닥은 또 미끄럼 방지가 잘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편하게 발등 높은 분들도 이게 다 조절이 되니까 발볼 넓거나 발등 높은 분들도 편하게 네. 신으실 수 있는 아키 클래식. 네, 요거 얼마입니까? 49,800원입니다. 49,800원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딱 보니까 네. 요거 여성분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 요거 여성분 신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남자 신고 네. 커플 이렇게 한번 신어보세요. 괜찮을 것 그렇게. 같아요. 네. 두 두 켤레 사실 두 켤레. 남녀 커플로. 네, 커플로. 네. 부부도 같이 그렇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음식물 먹고, 그러니까 뭐 음식물 처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음식물 처리기, 음척이라고 요즘 하나 본데, 네, 요거는 요즘은 이제 집집마다 거의 필수처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95% 감량을 시켜주고, 요건 자동 문 열림 센서가 있습니다. 안 만져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접시에 털어 놓으면 돼.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싹 저렇게 토네이도 블레이드가
음식물 딱딱 분쇄해주고 예 그리고 냄새까지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는 네. 네, 여름철에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아유 심각하지 한 하루만 그냥 놔둬도 초파리 생깁니다. 네, 바로 냄새나.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아빠가 가잖아요. 샤워를 일단 하고 이제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오면은 또 땀나요. 아, 또 그래? 옷 갈아입어야 돼. 아 그래. 이거 집에서 해야죠. 아 모르겠네 나는. 자, 하여튼 요거 반영구 미생물이 있어서 별도의 뭐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오.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애들한테 네. 음식물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미생물 컨디션이 저하되는 경우가 가끔 왜냐면 오래 뭐 음식을 안 준다든지 이러면 네. 이럴 때는 요 본사에 신청하셔서 미생물을 새로 교체를 해주시면 또 효과적으로 그렇군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음식물 처리기도 이제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네, 이제 괜히 또 밑에 음식물 처리하러 가면 아빠들끼리 서로 얼굴 알아요. 그럼 아유 그 집은 아직도 없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 클럭 음식물 처리기 29만 9천 원에 보내드리는 거 꼭 한번 없으신 분들은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